엄마, 이제 정말 혼자는 안 돼요. 우리가 모실게요. 딸의 간곡한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혼자 사는 게 점점 두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 박영희 할머니는 혼자 살다가 현관에서 넘어져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가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불안해지더라고요. 밤에 잠들기 전이면 혹시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뒤바꾼 경험담입니다. 요양원도 자녀 집 신세도 지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노후를 만든 방법을 발견했거든요. 첫 번째 시도 자녀와 동거. 처음에는 딸의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계시면 좋아할 거고요. 딸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큰 딸네 집은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방도 따로 주었고, 손주들도 처음엔 할머니라고 반갑게 맞아주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제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데 딸네 가족은 모두 늦잠을 자더라고요. 라디오도 켤 수 없고 일찍 일어나서 할 일도 없었습니다. 더 힘든 건 눈치였어요. 사위가 본가 식구들과 얘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지만 저만 있으면 어색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손주들도 처음엔 좋아했지만 점점 할머니 방에 들어오는 걸 귀찮아하는 눈치였고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자식 집이지 내 집은 아니더라고.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느라 정말 힘들었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혹시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세월에 옮기는 노년의 마지막 장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진짜 이야기만을 전합니다. 당신의 구독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월을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친구를 데려와서 시끄럽게 놀고 있었는데 피곤했던 저는 조용히 하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날 밤 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좀 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내가 손님이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두 번째 시도 독립생활과 도우미. 딸네 집을 나와서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기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도우미를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간 도우미부터 시작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이 나갔죠. 연금 180만 원과 적금 해약하면서 겨우 버텼습니다. 첫 번째 도우미 김영숙 씨는 50대 후반의 성실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힘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도우미는 태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의사소통이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콩나물국을 끓여달라고 해도 시금치국을 끓이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헷갈리시고 한 달 반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세 번째 도우미는 젊은 분이었는데 휴대폰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고 할머니, 저도 제 일이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최정자 할머니는 도우미가 집 물건을 가져간 적도 있다고 했어요. 현금 10만 원이 없어졌는데 그분 말고는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 반년 동안 도우미를 써보니 깨달았어요.
이것도 답이 아니구나.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고 사람은 자꾸 바뀌고 무엇보다 정이 없었어요. 세 번째 시도 실버타운.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행복 실버타운이었어요. 견학을 가보니 시설도 깔끔하고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월 이용료는 200만 원이었어요. 도우미보다는 저렴해 보였죠. 입주 상담을 받으면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끼리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지내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아침 6시 기상, 7시 조식, 오전에는 강제 운동 프로그램, 오후에는 레크리에이션. 모든 게 정해진 스케줄대로였어요. 거부하면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는 참여하셔야 해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압박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이 무기력해 보이셨어요. 특히 옆방의 할머니는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시는데 가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시기도 했어요. 여기 온 지 2년 됐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 그런데 이제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다고. 식당에서 만난 이옥자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실버타운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이곳은 삶을 사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죽이는 곳이구나. 우연한 만남 혜진이와 민수. 실버타운을 나온 후 다시 제 집에서 지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젊은 부부였어요. 두 분 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5층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이사 왔어요. 김민수, 박혜진이라고 해요. 민수는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였고 혜진이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어요. 밝고 예의 바른 젊은 부부였어요. 며칠 후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때 혜진이가 지나가다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죠. 한편으로는 이 젊은 부부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월세에 생활비까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기 얼마나 힘든지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새로운 제안. 어느 날 혜진이가 식료품을 가득 들고 오는 걸 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혜진아, 무슨 일이 있니? 저희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제대로 된 식사를 먹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만 먹고 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파트 관리실에서 본 세대 간 교류 포스터 말이에요. 혜진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봤습니다. 혜진아,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인데 내가 너희 식사를 챙겨주면 어떨까? 물론 나도 혼자 밥해 먹기 외롭고. 혜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민수 씨와 의논해 보겠다고 했어요. 함께 살기 시작. 일주일 후 혜진이와 민수가 찾아왔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희도 계속 편의점 음식 먹기 힘들어서요.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앉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생활 규칙. 아침 8시 혜진이와 함께, 아침 준비 교대 근무일 때는 민수. 저녁 7시 함께 저녁 식사. 주말 각자 자유시간. 청소, 빨래 역할 분담. 월 생활비 50만 원 시장값보다 훨씬 저렴. 대신 제가 얻은 것들. 매일 3번 제대로 된 식사.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 안전한 생활 응급 상황 시 즉시 도움. 무엇보다 외롭지 않은 일상. 새로운 가족이 주는 기쁨.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민수는 저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 이제 유튜브로 옛날 드라마도 보실 수 있어요. 덕분에 젊었을 때 좋아했던 사랑과 진실도 다시 보고 있어요. 혜진이는 간호사라서 제 건강 관리를 꼼꼼히 챙겨줘요. 할머니, 혈압약은 정시에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 좀 하세요. 병원 갈 때도 함께 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대화예요. 저녁 식사 시간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젊은 사람들 세상 얘기도 듣고 저도 옛날 얘기를 들려주고 할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해요.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맛있게 하세요. 혜진이가 매일 해주는 칭찬에 요리하는 재미가 또 생겼어요. 주변의 관심과 우려. 물론 처음에는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딸은 엄마,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잘해줄까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라고 했고요. 이웃들도 의아해 했어요. 순이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뭔가 불편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모두 부러워해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벌써 세 가구가 비슷한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1205호 김영숙 할머니는 대학생 2명과 살고 계세요. 공부하는 애들이라 조용하고 가끔 과제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도 재미있어. 807호 최순자 할머니는 신혼부부와 살고 계시는데 애들이 아기 가질 계획인데 그럼 내가 육아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예상치 못한 선물들. 함께 살면서 생긴 예상치 못한 기쁨들이 있어요. 민수가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준 덕분에 이제 딸들과 영상통화도 해요. 엄마, 많이 밝아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혜진이 덕분에 병원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됐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무릎 아픈 것도 물리치료 받아서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민수가 일하다가 실수한 얘기나 혜진이가 병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혜진이가 할머니, 저희가 결혼기념일인데 특별한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갈비찜을 함께 만들었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실제 비용과 혜택. 실제로 계산해 보니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에요. 이전 지출. 도우미 비용 월 450만 원. 독립생활시 배달음식. 외식비 월 80만 원. 각종 관리비 월 50만 원. 총 580만 원. 현재 지출. 월 생활비 지원 50만 원. 공동 식비 4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총 120만 원. 매달 460만 원을 절약하고 있어요. 게다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었죠. 안전함, 따뜻함, 가족 같은 저. 성공의 비결. 이런 생활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요? 첫째, 서로에 대한 존중. 우리는 계약 관계로 시작했지만 항상 서로를 존중했어요. 제가 생활비를 주니까 무엇이든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젊은 부부도 저를 진짜 할머니처럼 대해줬어요. 특히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워요. 라고 말해주는 겸손함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어요. 둘째, 명확한 경계. 각자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장했어요. 밤 9시 이후에는 서로의 방에 들어가지 않고 주말은 완전 자유 시간이에요. 이런 경계가 있어야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어요. 셋째, 열린 소통.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얘기했어요. 혜진아, 음악 소리가 좀 큰 것 같아. 할머니, 새벽에 라디오 소리가 들려요.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소통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넷째, 융통성. 정해진 규칙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했어요. 혜진이가 야근할 때는 민수가 식사를 챙겨주고,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젊은 부부가 모든 걸 도와줬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터득한 실용적인 노하우.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먼저 내 상황부터 정리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그래서 노트에 이런 것들을 적어 봤어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뭔지,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집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안전바 설치, 조명 교체 같은 기본적인 것들, 젊은 분이 쓸 수 있는 방 정리, 함께 쓸 공간 거실, 주방 깔끔하게 정리, 좋은 사람 찾는 방법, 제가 성공한 방법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알게 되기, 저희 경우처럼 동사무소나 복지관 게시판에 글 올리기, 지역대학 근처 카페나 식당에 안내문 붙이기, 이웃들에게 혹시 아는 젊은 부부 없나 물어보기. 이런 분들이 좋더라고요.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는 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분, 부부나 연인 사이 혼자보다는 둘이 더 안전해요. 술, 담배 안 하시는 분, 사람 알아보는 방법 경험담. 저는 이렇게 확인했어요. 먼저 한 달 정도 가끔 만나며 성격 파악하기. 혹시 직장이 어디세요? 자연스럽게 물어보기. 가족이나 지인 소개받기. 민수 어머님도 만나봤어요. SNS나 가벼운 대화로 성향 알아보기. 너무 깊이 파헤치지는 마세요. 서로 부담스러워해요. 약속 정하기. 계약서보다는 약속. 저희는 딱딱한 계약서보다는 편지 형식으로 약속을 정했어요. 혜진아, 민수야, 우리 이렇게 지내면 어떨까? 아침은 8시쯤 함께 먹자. 저녁은 7시에 같이 먹자. 주말에는 각자 자유롭게 지내자. 생활비는 매달 50만 원 통장 자동이체. 불편한 건 바로바로 말하자. 한 달에 한 번씩 대화 시간 갖자. 사랑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따뜻하게 써서 주니까 젊은 부부도 좋아하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이렇게 해보세요. 1주차 서로 알아가기. 함께 장보기 취향할 수 있어요. 같이 요리하기 손발 맞춰보기. 저녁에 차 마시며 대화하기. 2주에서 3주차 조금씩 맞춰가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하기. 서로 불편한 점 솔직하게 말하기. 가사 분담 조금씩 늘리기. 4주차 계속할지 결정하기. 솔직한 대화 꼭 필요해요. 좋은 점, 고칠 점 나누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 세우기. 오래 잘 지내는 비결. 매주 일요일이 중요해요. 저희는 일요일 저녁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해요. 이번 주는 어땠어? 다음 주에는 뭐 하지?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작은 배려가 큰 힘이에요. 혜진이가 밤 근무하면 아침 일찍 안 깨우기. 민수가 야근하면 저녁 따뜻하게 데워주기. 명절에는 작은 선물 준비하기.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자주 말하기. 문제 생겼을 때, 대처법, 몸이 아플 때, 평소에 비상연락처 서로 알고 있기. 복용 약물 리스트 냉장고에 붙여두기. 혜진이가 간호사라 든든하지만 119는 언제든 부르기. 의견이 다를 때, 당일에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기. 하루 정도 생각한 후 차분히 대화하기. 내 말이 맞다 보다는 더 좋은 방법 찾자. 정 안 되면 딸한테 상의하기. 경제적 어려움. 처음부터 물가가 오르면 어쩔까? 얘기해두기. 갑자기 힘들어지면 솔직하게 말하기. 서로의 상황 이해하려 노력하기. 주변 사람들 이해시키기.
자녀들 설득하기. 딸이 반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은 고맙지만 한 달만 해보자. 안 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 오히려 너희가 더 안심하고 직장 다닐 수 있잖아. 이웃들한테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사는데 정말 좋아요. 안전하고 외롭지도 않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방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배려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려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 선택을 한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시작이 반이에요. 주의사항과 실패 예방법. 하지만 이런 생활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시도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상대방 선정 시 주의사항. 아무리 급해도 충분한 검증 없이 결정하지 말기. 너무 젊거나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 발생 가능. 잦은 이직이나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경우 피하기. 가족 관계가 복잡하거나 개인적 문제가 많은 경우 신중하게. 계약서 작성 시 함정. 모호한 표현 사용하지 않기. 구체적 수치와 조건 명시. 일방적인 조건보다는 상호 이익 고려. 계약 해지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조항 포함시키기.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 자녀들의 강한 반대 시 충분한 설득 과정 필요. 이웃들의 시선과 편견 대비하기. 응급 상황 시 도움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정기적으로 가족들께 상황 보고하기. 경제적 위험 관리. 생활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 자산 관리. 물가 인상 대비 생활비 조정 방안 미리 논의. 상대방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의료비나 응급 상황 비용 분담 방식 정하기. 개인 안전 및 프라이버시. 개인 물품 보안 현금, 귀중품, 서류 등. 개인 공간의 사생활 보장. 외부인 출입 제한 및 관리. 개인 정보 유출 방지. 이런 모든 준비와 주의사항들이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제대로 세팅해 놓으면 정말 행복한 노후 생활을 만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례들. 우리 동네에서만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성공 사례가 있어요. 조건이 할머니 82세. 간호학과 학생 2명과 함께 살아요. 월 70만 원 지원하고 학생들은 번갈아가며 야간 케어를 담당해요. 전문 지식이 있는 학생들이라 더 안심이 된다고 해요. 박금순 할머니 75세. 예술대학 학생 1명과 살아요. 월 40만 원과 작업실을 제공하고 학생은 할머니의 일상을 도와드려요. 젊은 예술가와 대화하는 게 정말 재미있다고 하세요. 이명자 할머니 80세. 은퇴한 부부와 살고 계세요. 금전적 거래 없이 할머니는 집을 제공하고 그 부부는 모든 생활을 도와드려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라고 하시네요. 실패 사례도 있어요. 903호 김옥자 할머니는 미혼 남성과 동거를 시도했지만 2달 만에 포기하셨어요.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서요. 사회적 변화. 요즘은 이런 형태의 주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세대 공존 주거 사업을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말해요.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주거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요. 실제로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거주 형태래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1년 후의 변화. 지금 함께 산 지 1년이 넘었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민수와 혜진이가 아기를 갖기로 했어요. 할머니,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좋겠어요. 할머니가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저도 변했어요.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혈압도 정상이 됐고,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웃을 일이 많아져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딸들도 이제는 완전히 안심해요. 엄마, 혜진이, 민수가 정말 잘해드리네요. 저희보다 더 잘 챙겨드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도 이런 생활을 계속할 계획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제가 육아도 도와줄 수 있을 거고요. 할머니, 나중에 아이가 크면 옛날 얘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해요. 벌써 생각만 해도 설레요. 민수도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처럼 느껴져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해주니까.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 당부. 혹시 지금 혼자 계시면서 노후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양원이 답은 아니에요.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나이 들었다고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뜻밖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삶, 정말 신선하고 즐거워요.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장이 계속 펼쳐질 수 있어요. 에필로그. 오늘 아침도 혜진이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민수는 할머니, 어제 제가 만든 웹사이트 보셨어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줘요. 이 모든 소리들이 제게는 음악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막막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아요. 여러분의 내일도 저희 오늘처럼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세요.